즐거운 수업 찬양 장아찌. 다음 시간인데 배수의 집합, 대칭 차집합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뭐 양쪽에 뭐 대칭적으로 있는 어떤 집합 이야기고, 배수의 집합은 배수랑 약수에 관련된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좀 잘 안 보는 또 다른 조건, 대칭 차집합하고 좀 관련된 그런 것도 한두 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 이렇게 연산을 정했어요. 자, 대칭 차집합 이런 거라겠지. A에서 B를 차집합하고 두 집합이 있을 때 연산, 이런 연산에 대해서 앞에서 D를 차집합하고 뒤에서 앞에를 차집합한 거 두 녀석의 합집합 분다겠어요. 저런 녀석이 대칭 차집합인데 기본적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저런 연산이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근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A, B가 있다. 그러면 A에서 B를 차집합한 거 이거죠. B에서 A를 차집합한 거 이거예요. 양쪽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좀 대칭적인 모양이지.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 합집합 그 말이야. B금 진 곳의 합집합에. 그건 쉽게 말하면 뭐냐? 이런 거라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교집합이죠. A의 원소들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는 거야. 알겠죠? 얘들을 빼면 되는 얘들. 교집합. A에서 교집합 빼고 B에서도 교집합 빼서 둘이 합하는 거야. 이렇게 교집합을 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본다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른가 끌면 돼. 첫 번째 A 연산 공집합은 A냐. 자, A 연산 A. 자, A 연산 공집합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누구냐 이제 그 말인데, 말 그대로 쓴다면 A에서 차집합, 공집합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 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라 그 말이야.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인데, 일단 차집합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것을 물론 이제 여기서 표현을 A 교집합, 공집합에 이어집합 이렇게 이걸 바꿔서 해도 돼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서 연산해도 된다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은 A 교집합, 공집합, 이어집합 이렇게 바꿔도 돼. 이렇게 바꾼다면 뭐야? 공집합, 이어집합은 U인 거죠. 얘는 공집합, 이어집합 U지, U 전체 집합에. 전체 집합하고 A의 교집합 그 말이니까 이 결론은 A인 거지. 이 녀석은 사실은 A인 거예요. A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좀 잠깐 놔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A에서 먼저 양쪽의 교집합부터 찾으세요. 양쪽의 교집합. 자, 양쪽의 교집합인데 하나는 A고 공집합이니까 이것의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은 공집합이겠죠. 지금 이거 공집합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면 A에서 원소가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A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뺄 게 없어. 그럼 다시 그냥 A인 거지. 얘는 그냥 A랑 같은 거예요. A. 얘는 이제 공집합인데 공집합이야. 거기에서 공집합을 빼야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공집합에서 여기는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가 공집합. 그러니까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공집합이니까 아예 그냥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 원소가 없는 거지. 여기도 원소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그냥 A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A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는 물론 공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다.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자체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빼봤자 서로 공집합이겠지. 그래서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을 해서 A다 그 말이야. 우선 맞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두 번째 U랑 A의 이어집합은 공집합이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얘가 공집합이냐? 그런데 이거 뭐라 했냐면 일단 교집합부터 U랑 A의 이어집합의 교집합부터 알아보세요. 자, 교집합 자체가 뭐야? 교집합이 A의 이어집합이죠. 교집합이 이게 요 녀석이 그림만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한 녀석이 A의 이어집합이고 한 녀석이 U다 그 말이에요. 근데 U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전체 집합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일단은 교집합 자체는 A 여집합이지. 이거랑 이것의 교집합.
그래서 그 교집합의 원소들을 빼버리면 돼요. 자, U에서 이 녀석을 뺀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1번, 2번 있다고 합시다. 자, U에서 A 열집합을 빼야 돼. 근데 교집합 자체가 A 열집합이니까 교집합 얘를 다 빼야지. 아, 그러면 2번이 남는 거지. 2번 영역이죠. 영역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그거랑 합집합, 2번하고 합집합 그 말이 그림에서. 또 여기 이제 A의 여집합에서 U를 차집합한다. 아, 이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연산을 그냥 시험을 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냥 연산에 저희들 합시다. 그냥. 자, U에서 여기 이제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합집합하고 A의 여집합, 차집합 U를 하고 이 결론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자, U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한다. U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이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뭐야? A가 되겠지. 그냥 A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합집합. A 여집합에서 U를 차집합한다. 자, 항상 차집합이라는 게 뭐라 했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요거 연산 바꾸면 뭐 A 여집합, 얘는 교집합 바꾸고 U의 여집합. U의 여집합을 써주면 공집합이지. 이거는 이것의 교집합 그 말이야. 자, 이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요 녀석의 원소는 다 U에 속해 있으니까 그 녀석 자체를 다 빼는 거니까 공집합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요거 살펴보니까 A라 해야 되겠지. 자, A인데 공집합을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구나 그 말이야. 3번 A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요 녀석이 U냐 똑같이 따라하면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이거 계산하라 그 말인 거지. 이 녀석을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녀석은 일단 A 여집합인데 이런 것은 차집합이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럼 그냥 A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여집합은 요것의 여집합은 A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A 교집합 A 이거 그냥 A인 거지. 아, 이 녀석은 계산하면 그냥 A구나 그 말이야. A고 결과는 그냥 A입니다. 이렇게. 자, 얘는 A고 그럼 얘는 뭐냐? 똑같이 써보면 A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그 말이야. 얘는 그냥 A 여집합인 거지. 요거 계산하면 A랑 얘는 A고 얘는 A 여집합 둘이 합집합이니까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U가 되겠죠. U니까 3번은 맞다 그 말이야. 그러고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A 차집합, B 여집합 차집합이 아니라 이렇게는 이거랑 B의 여집합 A랑 교환법칙 교환법칙인데 정의들 한번 이런 거잖아요. 얘는 A 차집합 B 여집합이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 그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은 B의 여집합 차집합 A고 앞에서 B 차집합 합집합 B에서 A 앞에 거 뺀 거 이렇게 차집합에 자 이것은 얘랑 같은 말이고 얘는 얘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되면 얘가 얘랑 같은 말이고 얘가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 정리하기 전에 얘랑 얘가 갖고 여기 같은데 둘이 합집합식이니까 같겠지. 똑같은 거지. 순서만 바뀐 거지. 이것은 성립한다는 거야. 이것은 이제 교환법칙이라 그래요. 요 연산은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알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를 먼저 계산할 때, 여기를 먼저 계산할 때 그 말이야. 자, 저 녀석은 결합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교환법칙이라고 그러고. 자, 지금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그 말인데,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 성립하냐? 얘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실제로 저것은 좀 이제 연산이 좀 길어서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쉽게 결합법칙을 좀 확인해 볼 겁니다. 그건 뭐냐? 여기다가 따로 좀 크게 그립시다. 자, 이제 전체 집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A가 뭐 이렇게 딱 합시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C가 이렇게 있고. 자, 이 대칭 차집합의 의미를 알면 돼요.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뭐가 두 집합이 있을 때 여기가 교집합일 때 여기가 교집합. 자, A, B가 있다면 여기라는 것은 A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두 녀석의 교집합을 뺀 거고 여기라는 것은 B에서 교집합 뺀 거야. 좀 교집합을 이쪽에서 한번 빼주고 저쪽에서 한번 빼주고 그 말이야. 저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나 보는데 A 연산 B 이거랑 C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근데 정리할 때 영역으로 좀 나타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받았어요. 영역으로 나눠 영역. 원소가 아니라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영역으로 알아볼게요. 영역으로. 자, A 연산 B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니까 그냥 AB에서 AB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주면 되죠. 그냥 1, 2, 5, 6이야. 얘는 1, 2, 5, 6입니다. 영역상 알았죠? 자, C라는 녀석은 요거죠. C는 요거니까 3, 5, 7, 3, 5, 6, 7이지. 얘는 3, 5, 6, 7 그 말이야. 자, 이제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을 요렇게 해라 그 말이야. 알겠지? 요 두 집합을 요렇게 연산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요 집합에서 교집합 빼고 요 집합에서 교집합 뺀다겠지. 다른 말로 둘이 합한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도 돼요. 자, 그러니까 교집합이 지금 뭡니까? 5하고 6. 여기도 5하고 6이 교집합이지. 네. 다 합집합을 한 다음에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그래도 됩니다. 네. 전체 합이 뭐야? 이거 다 합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교집합을 뺄 거니까 5, 6을 빼버리면 되겠지. 자, 5, 6을 빼버리면 1, 2, 3, 7만 남죠? 이것의 연산의 결과는 1, 2, 3, 7이다 그 말이야. 1, 2, 3, 7이니까 그림에서 어디냐? 여기 1번, 2번, 3번, 가운데 모두의 교집합 7번 이렇게 말이야. 요 녀석이구나 그 말이야. 자, 요 연산은 일단 그거고 일단 또 이번엔 A 연산, B 연산 C. 자, 이번엔 B 연산 C를 또 먼저 해야지. 괄호가 있으니까. B 연산 C는 B하고 C에서 보면 되지. B, C 합집합에서 교집합 5, 7을 빼면 되니까 2, 3, 4, 6이죠. 이것의 결론은 2, 3, 4, 6이야. 영역상에. 그 다음 A라는 것은 1, 4, 6, 7이죠. 1, 4, 6, 7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자, 4, 6이 교집합이야. 4, 6.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한 거에서 4, 6만 빼주면 되니까 1, 2, 3, 7. 얘도 1, 2, 3, 7이다 그 말이지. 똑같죠. 영역이 똑같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앞으로 이제 대칭 차집합 저런 게 나오려니 이런 집합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하나마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고려하시고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고려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2번이 옳지 않구나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전체 집합 이유가 7가지 쭉 있다.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요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자.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연산인가? 연산의 정의부터 알아봐야죠. 이런 표현이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이연집합에 교집합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연산의 정의를 써놨는데 어디를 말하는가 그 말이야. 요 연산이. 자, A 합집합 B가 있고요. 교집합에 A 교집합 B에 이렇게 써놨어. 자, 저 연산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알아보면 돼요. 그림. 자, 이렇게 전체 집합 있을 때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것의 의미 말이죠. 자, 이제 좀 공부를 한 학생이면 저게 무슨 집합이다, 무슨 집합이다 그걸 감으로 알 텐데. 여기 주제가 지금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자, 대칭 차집합 이야기인데 일단은 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 영역으로 1, 2, 3, 4라 해봐요. 영역이. A 합집합 B는 뭐야? A 합집합 B는 1, 2, 3이죠. 자, 이 녀석은 1, 2, 3을 말해요.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이어집합, 교집합은 2번이에요. 그것의 이어집합이니까 1, 3, 4지. 이 녀석은 1, 3, 4를 말하죠. 교집합 말이에요.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뭐야? 1번, 3번 그 말이지. 1번, 3번이 지금 공통이잖아요. 교집합은 1, 3. 1, 3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지. 아까 그거랑 같은 말이죠. 아까 그거랑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아까 그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말만 이렇게 써진 거고 이것도 대칭 차집합 아까 이거랑 같은 거구나 그 말이야. 여기랑 여기. 자, 연산이 정의만 말만 이렇게 써놓은 거고 기호도 뭐 이렇게 서클로 해놨고 그것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거구나.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요것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원소가 다 써졌으니까
뭐 이렇게 교집합을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면 좋겠지.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봅시다. 자, 집합이 3개니까 뭐 A 하나 그려주고 B도 하나 그리고 C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제 저기에 모두의 공통인 것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모두의 공통인 357 A에 3호가 있고 B에 5가 있어. 자, 5가 모두의 공통이지. 5가 다 들었잖아. 자, 5가 세 집합의 공통이구나. 여기가 5가 있구나. 그 말이야. 자, 5가 있어. 이제 나머지 A랑 B의 교집합. 자, A랑 B의 교집합은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자, 5밖에 없어요. 자, 교집합에 A, B의 교집합이 5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라는 원소는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C의 교집합도 없으니까. 자, 2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교집합은 이제 교집합 빼고 1, 3, 4, 5니까. 그 다음에 A랑 C의 교집합에 3, 5. 3, 5가 A랑 C의 교집합이지. 네. A랑 C의 교집합은 3, 5인데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 3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은 5밖에 없죠. A랑 B의 교집합은 5밖에 없으면 여기를 X표 쳐줘요. 원소가 없다는 표시. X표는 원소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B랑 C. 자, B랑 C의 교집합은 5밖에 없죠. 자, B랑 C의 교집합은 5밖에 없어요. 여기도 원소가 없다고 말이죠. 자,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A의 나머지 원소 1, 3, 4, 5니까 3, 5가니까 1, 3, 4, 5 이렇게 딱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 쪽에는 3, 5, 7이니까 3, 5가 있으니까 여기는 7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예요. 나머지 숫자. 자, 1, 2, 3, 4, 5, 6, 7. 자, 6이 없으니까 6이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 딱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이제 이 녀석의 원소를 찾아라. 이것의 원소를 찾으래요. 그럼 이거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한 것처럼 요거부터 계산하면 되지 그냥. 자, 요것은 뭐냐 했을 때 자, B 연산 시그마 B에서 C랑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예, 여기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2만 남지. 2 그 말이고 그거랑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C에서 B를 차집합한 거 교집합 뺀 거예요. C에서 교집합에 뺀 거니까 3, 7이 남았죠. 자, 여기 3, 7 그 말이에요. 예. 요 녀석의 계산은 2, 3, 7. 자, 이게 계산하면 이제 2번, 3번, 2, 3, 7이 아니라 영역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원소입니다. 2, 3, 7이라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A 그대로니까 요거죠. 1, 3, 4, 5. 1, 3, 4, 5.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녀석들하고 이 녀석들하고 다시 이렇게 연산해라 그 말이야. 자,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양쪽이 이제 먼저 교집합이 녀석부터 찾아요. 교집합이 지금 뭐야? 3. 자, 3이 공통이지 나머지는 없죠. 자, 여기 원소들 중에서 3 빼고 여기 원소들 중에서 3 빼고 합하면 돼요. 다른 말로 다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기로 하겠지. 다 합해본 다음에 3만 빼면 돼. 이렇게 3만 빼면. 자, 그러면 1, 4, 5, 7 되겠지. 1, 4, 5, 7.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1, 4, 5, 7이구나. 그 말이야. 자, 계산이 좀 정확히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그거 조금 이상해서, 1, 4, 5, 7은 2도 있나요? 2도 있네. 이렇게. 1, 2, 4, 5, 7. 이렇게. 자, 요 2자를 선생님 잠깐 빠뜨려야 자, 1, 4, 5에다가 2, 7에다가 1, 2, 4, 5, 7인데 3만 뺐어요. 자, 이거 다 합집합해서 그냥 교집합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2, 4, 5, 7 말이에요. 요 녀석이 결론의 집합이다. 그 말이에요. 요것들의 원소들의 총합. 원소 총합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지, 그냥. 7, 1, 2 더하면 10이고 19, 19네요. 다 계산하면 19다. 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대칭 차집합의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자,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3번에 이제 조금 다르게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런 연산을 이 기호는 뭐 세모 기호든 뭐 동그라미 기호든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고요. 계산에 연산의 정의입니다. 그냥. 어쨌든 이 녀석이라고 할 때 아까는 좀 많이 틀려졌지. 아까는 A 차집합 B, 여기가 B 차집합 A인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면 그 정의대로 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이 녀석과 항상 같은 집합은 누구냐? 이렇게 저 정리대로 계산해야 돼. 그것은. 자, 이제 아까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산이라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저 정리대로 그냥 쭉 이 연산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거와 항상 같은 집합인데 이 집합이 뭔가를 알아봐야지 먼저. A, 세모, B의 집합은 자, 이거는 요거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지. 자,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건데 먼저 이 녀석이 뭔가를 또 알아봐야 되겠지. 자, 저 녀석이 뭔가 알아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연산을 그대로 대입해서 알아볼 건데 좀 대입하더라도 조금 복잡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네, 일단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좀 낫겠지. 그대로 대입해도 되지만 요 식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가 저걸 좀 정리해보는 게 좀 나아요. 자, 그냥 벤다그램 통해서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도 딱 그려놓고 A, B가 있으면 자, 영역으로 1, 2, 3, 4 항상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1, 2, 3, 4가 있을 때 자, 이 집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야. 저런 연산이 자, 그러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1번이죠. 그대로 하면 1번이 그 다음에 여집합 자, 저 말은 A의 여집합 차집합 B라는 말은 A의 여집합 얘는 뭐야? 차집합은 교집합 바꾸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라겠지? 이런 말하고 같은 거지. 이 녀석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이 녀석은 또 주모로 가는 법칙으로 쓰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말하고 같지? 이렇게 요런 거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4번이지. 4번 그 말이야. 그래서 얘는 4번을 말하고 얘는 1번을 말하지.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이렇게 생긴 연산이 결과적으로는 1번하고 4번을 말하는구나 그 말이야. 뒤에 집합은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소리지. 뒤에 있는 이 표현은 좀 다르게 바꿔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면 돼요. 얘는 차집합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집합이 누구냐를 찾는 건데 아까 그 정의대로 한다면 일단 요 녀석부터 알아본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A에서 차집합 B의 여집합을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하고 여기서 뒤에 차집합 한 다음에 합집합 하라겠지. 합집합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요 뒤에 녀석은 좀 번역하면 아까 번역한 것처럼 두 녀석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A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그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뒤에 녀석은 이제 요 녀석만 지금 먼저 계산하는 거야. 요 녀석만 정리하는 건데 앞에서 뒤 차집합하고 그 다음에 두 녀석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것을 합해주면 된다. 자, 요 녀석은 얘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일단 요것을 먼저 정리를 하자 그 말이야. 어디를 말하는가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요것도 조금 차집합이 있으니까 A 교집합으로 바꾸면 B 이 말하는 거지. 요 녀석은 A 교집합 B 그 말이야. 요렇게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이것이 어디를 지칭하는가 그 말이지. 자, 이것은 말로 연산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보면 자,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세요. A 교집합에는 당연히 2번. 얘는 2번을 말하지. 2번.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A 합집합 B의 집합. A는 뭐야? A는 1, 2죠. A중에 1, 2.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1, 4지. 1, 4. 그러니까 그것의 합집합. 자, A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 그러면 1, 2, 4죠. 1, 2, 4. 그 1, 2, 4의 여집합이야. 1, 2, 4의 여집합이 이거야. 1, 2, 4의 여집합 3번을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3번을 말하는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이걸 정리하면 3번을 말한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합집합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야? 2번하고 3번의 합집합. 뭡니까? B지. 이것은 지금 B를 말하고 있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영역을 알아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B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요거 전체가 지금 B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B 연산 이거랑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B
연산 A를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야. 정의대로 또 따라 하면 되지. B 차집합 A하고 합집합하고 이번엔 앞에 것에 여집합이. 근데 아까 그게 뭐라 했어요? 두 집합이 있으면 둘이 합한 것에 여집합이라 했지. 이렇게 있으면 B랑 A의 합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합한 것에 여집합이 이런 계산은 둘이 합한 것에 여집합하고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입하면 얼마나 되는 거죠. 요거 구해라 그 말인 거야. 요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이제 그냥 그림 그려놨으니까 요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거만 연산으로 정리하려면 시간 걸리면 좀 복잡해. 이해가 좀 어렵고. 벤다 그래. B 차집합 A 그럼 B 차집합 A 3번이지. 3번. 자 영역입니다. 영역이 좀 헷갈리면 동그라미 쳐서 생각하세요. 합집합 그 다음에 B 합집합 A. 자 B 합집합 A는 A 합집합 B랑 같죠. 요거 전체 그 말이지. 그것의 여집합이 그 말이야. 4번이지 4번이. 요거 그 말이야. 3번하고 4번 그 말인 거야. 3번하고 4번의 합집합. 그러니까 3번, 4번의 합집합이라는 건 요거랑 요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집합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말이야. 요 녀석이 A잖아요. A의 나머지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저 중에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A 여집합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찾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변형된 조건을 준 건데 저런 거 나오면 막 식을 정리하기는 무지 어려워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런 거 다 된다의 그림을 통해서 영역을 표현해가지고 영역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러면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0까지다. 이것의 부분 집합 AK를 AK, X는 자연수 K의 약수. 자, AK를 약수의 집합으로 정의한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요것의 원소의 총합을 구해라. 자, 이제 A24 그 다음에 교집합 A18 합집합 A20 자, 이제 약수의 집합이죠. 얘는 뭐 24의 약수, 18의 약수, 20의 약수 그 말이고 뭐 교집합 이렇게. 자, 이것은 실제로 막 크게 막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원소를 찾아서 넣어버려도 됩니다. 24의 약수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해버려도 됩니다. 직접 원소를 약수니까 막 크게 많지도 않으니까 약수를 딱 갖다가 넣어서 그냥 찾아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제 좀 집합의 연산을 좀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좀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근데 이것은 18하고 18의 약수 그 말이에요. 18의 약수, 20의 약수 합해라. 합집합이야. 그러면 합하면 좀 뭐가 뭔지 좀 바로 중심은 안 잡히지. 교집합이다 그러면 공약수지. 교집합은 공약수, 합집합은 공약수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렇다고 뭐 배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은 바로는 좀 정리가 안 돼. 자, 이럴 때는 연산 그 법칙에 의해서 좀 연산을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겠지. A24 교집합 분배 법칙처럼 A18 이렇게 요거 한 다음에 이거랑 합집합 그 다음에 다시 A24 교집합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왜 이렇게 했냐 교집합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이것은 24의 약수 18의 약수 그 말이야.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것은 공통인 약수 그 말이니까 공약수의 집합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공약수란 말을 바뀌기 때문에 좀 쉽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야? 정리해보면 24의 약수, 18의 약수 그 말이야. 그러면 24와 18의 공약수 찾으면 되겠지. 근데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지금 6이잖아요. 뭐 나눠보면 6입니다. 그래서 6의 배수들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이야. 그러면 얘는 6의 약수니까 A 6하고 같겠지. 6의 약수니까. 이 정의상 A6, 6의 약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합집합이 여기를 또 볼까 그럼 24와 20의 공약수 그만 되겠지. 똑같이 24와 20의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4야 4. 그죠? 4니까 4의 약수의 집합 즉 A4가 되겠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구나 그 말이야.
이것들의 합집합이야. 예. 그리고 이제 원소의 총 합을 구하겠으니까 실제 원소를 구해야 되네. 근데 A6은 뭐야? 6의 약수니까 1, 2, 3, 6이게. A4, 1, 2, 4의 약수니까 이것들이야. 이것들의 합집합 말이니까 실제로 뭐야? 1, 2, 3, 4, 6이지. 1, 2, 3, 4, 6. 자, 얘들이 바로 이렇게 생긴 집합을 말하겠구나 그 말이야. 1, 2, 3, 4, 6. 자, 얘가 저것의 집합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원소들의 총 합이니까 이제 뭐 요거 10에다가 6이면 이것의 원소 총합은 16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약수라는 정의에 따라서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부터 100까지 부분 줄여요. AK를 이번에는 자연수 K의 배수라고 하자. 아까는 이제 같은 종류 문제지. 아까는 같은 종류 문제니까 똑같은 흐름으로 해보면 되겠죠. 단 이제 여기는 배수입니다. 배수. 약수 배수는 항상 뭐 따라다니는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의 원소의 개수. 약간 약수가 지금 배수로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냐? 자, 여기 같으면 그럼 뭐겠어요, 이제? 여기는 좀 알기가 좀 쉽겠지. 자, A8, 8의 배수지. 8의 배수. A10, 10의 배수. 8의 배수, 10의 배수, 공통. 교집합이니까 공통이니까 뭐야? 공배수죠, 공배수. 자, 여기는 배수기 때문에 교집합은 공배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8과 10의 공배수의 집합인 거지. 8과 10의 공배수를 하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뭡니까? 8하고 10이니까 최소 공배수 40이지. 자, 실제 나눠보면 이렇게 2로 나누면 2, 4, 8 이것을. 자, 더 이상 안 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지. 8, 5, 40이지. 자, 40이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 녀석은 40이 최소 공배수. 공배수의 집합이니까 40하고 80하고 두 개밖에 없겠죠, 그냥. 40하고 80.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 말이야. 자, 8하고 10의 공배수라서 좀 간단한 집합이다 그 소리야. 아무튼 40하고 80 두 개밖에 없어요. 100까지니까. 자, 이것은 요 녀석이고 A3은 이제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는 많이 있겠지. 뭐 3, 6, 9에서 쪼개서 이제 99까지 쓸 거야 이렇게. 자, 3의 배수의 집합은 얘들이고 얘들은 40하고 80 두 개밖에 없는 집합이고 그 둘의 합집합 그 말이야. 자,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어요. 원소가 모두 몇 개냐? 자, 근데 요 녀석과 이 녀석은 얘들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3의 배수 아니니까 얘들하고는 다른 종류지. 이걸 다 파면 여기의 개수랑 여기의 개수만큼 있겠지. 자, 여기의 개수는 3의 배수니까 뭐야? 33개 있다는 거 알죠? 3부터 99까지 33개입니다. 3 곱하기 33이 99니까 여기는 2개야. 앞에서 모두 35개가 있겠구나. 자, 저것의 원소의 개수는 35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 조금 복잡한 거. 말이 같은 배수 막 이런 이야기인데, 약수 이야기인데 조금 많이 복잡해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AM을 X는 M의 양의 약수. 자, 이제 약수. 양이 뭐냐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주로 이제 자연수 개념의 이야기의 양이란 말이에요. 자, 약수 중에서 자연수이고 양이니까. 자, AM은 M의 약수의 집합이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M의 약수의 집합이. 자, BN, N의 양의 배수. 자, N의 배수의 집합이고, B는 배수의 집합을 말하고 A는 약수의 집합을 말하고 그런 소리 아니?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요것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을 A, 요것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B, A, B 구해라 그 말이지.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써보면 A15, 그 다음에 A15 합집합 A24. 이거에 이렇게 AM 뭐야? 자, 여기서는 AM은 지금 약수의 집합입니다. 약수. 그러니까 이것은 15의 약수, 24의 약수, 합집합 그 말이지. 그것은 요것의 약수의 부분집합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M의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건데 이거 합집합이야. 교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일 때는 생각이 좀 쉬워요. 왜냐면 교집합일 때는
약수의 교집합하면 공약수의 집합이니까 편한 거지. 근데 합집합은 조금 다른 말이라서 바로 이해는 좀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알기 쉽게 집합을 그냥 써보세요. 약수니까 그게 몇 개 안 되니까. 자, 15 그러면 그 녀석이 15의 약수 1, 3, 5, 15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1, 3, 5, 10. 24의 약수. 자, 24의 약수는 1, 24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 12, 3, 8, 4, 6 이런 것들이 24의 약수인 거지. 자, 얘들이 24의 약수, 얘는 15의 약수 그 말이야. 자, 15의 약수도 좀 세로 방향으로 쓸까요? 통을 시켜서. 자, 1, 3, 아니 1, 15, 아이고 3, 5, 1, 15 이렇게. 자, 이 4개가 원소의 집합이고 둘이 합집합 그 말이야. 어쨌든 이걸 합하는 집합이고 이 녀석은 부분 집합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집합이 여기에 부분 집합 돼야 된다. 그러려면 M은 어떤 수여야 될까 그 말인데 우리가 약수의 집합이니까 얘들을 다 포함하려면 얘가 다 포함하려면 좀 커야 되겠지. AM이 약수가 좀 많은 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약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좀 기본적으로는 커지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커지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 녀석이 어떤 약수의 집합인데 만약에 3이 여기가 3이 있다는 것은 이 녀석도 3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즉, 이 녀석 속에 얘들이 싹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이 속에 얘들이 싹 들어가야 부분 집합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녀석이 이것들의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은 M이라는 녀석의 약수를 우리가 찾는 건데 이게 M의 약수인데 M의 약수에 얘들이 싹 들었다고 말이야. 얘들이 싹 들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숫자의 배수 그 녀석이 M이다 그 말이지. 자, M은 뭐냐면 M이라는 수는 M은 여기에 들어있는 얘들 뭐 3의 배수도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뭐 15의 배수도 되고 이런 말 8의 배수, 6의 배수가 있다 뭐 12의 배수, 24의 배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숫자들의 다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으려면은 저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수 공배수 말이야. 그 공배수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15랑 24의 공배수. 자, 이것들은 막 세부적인 것들이고 15와 24의 공배수 말이야. 15랑 24. 자, 이것의 공배수 찾으려면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보는 거야. 자, 여기 뭐 3을 나누면 3, 5, 15, 3, 8, 4. 자, 그러면 5, 8, 40에 120. 곱하면 120이네. 자, 120이 최소 공배수인데 이 숫자들이 다 약수에 속하려면 예를 들어서 24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야. 24의 배수. 24의 배수. 근데 24의 배수면 3의 배수, 8의 배수가 다 되는 거지. 24의 배수 되면 3의 배수, 8의 배수 다 되니까 이거 3의 배수, 8의 배수 치우고 24의 배수 되면 되는 거고. 또 6도 마찬가지. 24의 배수, 6의 배수 되는 거고 4의 배수 다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4의 배수가 되면서 이제 5의 배수도 돼야 되고 15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4랑 5의 공배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24의 배수 속에는 이 녀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미 24의 배수 자체가 3의 배수도 되고 8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고 다 되니까. 근데 24의 배수라고 해서 5의 배수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의 배수는 별도로 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와 5 또는 15, 15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24와 1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15의 배수는 또 다 5의 배수, 3의 배수 되는 거니까. 15의 배수랑 24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15와 24의 최소한 공배수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0은 돼야 된다. 즉 120 최소 공배수니까 M이 될 수 있는 녀석은 M이라는 녀석 말이에요. 120, 240, 360 이런 녀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20의 배수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M의 최소값을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20이다 그 말이야. 최소값은. 요것을 만족하는 자, A의 16의 합집합 A의 40의 이것이 AN에 속한다. 자, 이것은 N이니까 이제 이것은 배수의 집합이에요. 아까는 약수의 집합이었고. 자, 이것은 배수의 집합이니까 이것은 16의 배수, 40의 배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또 AN의 N의 배수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16의 배수니까 뭐 16,
32, 48, 막 이런 거겠지. 뭐 64,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16의 배수. 40의 배수는 40, 80,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120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싹 여기에 속해야 돼. 여기에 부분 집합돼야 돼. 그 말은 요 집합 속에 얘들이 싹 이렇게 합쳐서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려면 이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n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 n이라는 녀석이. 그러려면은 이때 16하고 40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이야. 얘들을 다 포함할 수 있으면. 자, 이때 n이라는 녀석은 n은 16하고 4에 이 두 숫자 말이야. 저 두 숫자에 무슨 약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것의 배수면 안 돼요. 16하고 40의 배수 그러면 이것의 공배수 그러면 안 되겠지. 왜냐면 만약에 16의 배수다 보면 32, 48 막 있고 40의 공배수 찾으려면 16하고 40에 뭐 일단 최소 공배수 찾는다면 만약에 4하고 4, 여기는 10이고 2하고 2, 5죠. 그래서 8, 2, 10, 80, 80인가요? 최소 공배수가 80인데 만약에 n이 무슨 80하고 관련이 있나 일단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80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80의 배수의 집합 그 말 되는 거지. 80의 배수 그러면 얘들이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래서 이것이 부분 집합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뭐 무슨 배수, 공배수가 되면 안 되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공배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배수의 집합은 거꾸로예요. 자, 이 녀석 이쪽에 부분 집합이다 그 말은 이쪽에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그 말이야. 근데 배수의 집합이 더 크다는 것은 이 n이라는 숫자가 더 작을 때 큰 거야. 무슨 말이냐? 2의 배수라고 생각해봐. 2의 배수 그거랑 4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생각해봐요. 8의 배수는 16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니 8 붙어 있잖아요. 8, 16 이렇게.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지. 즉 우리가 이렇게 배수의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이 n이라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집합인 거예요. 작을수록 크다는 말은 16과 40의 공약수 관련된 거다 그 말이야. 이 두 녀석의 공약수가 돼야만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하고 40의 공약수. 8로 나누면 8, 26, 8, 4. 최대 공약수가 지금 8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8, 이 8의 최대 공약수가 8이라고 말은 n이 될 수 있는 수는 8의 약수, 1, 2, 4, 8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8이라면 8의 약수구만, 아니 8의 배수구만. n은 배수의 집합이니까 지금 b는 자 8의 배수의 집합 그러면 얘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 만약에 n이 4라면 4의 배수의 집합구만, 4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얘들 다 포함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2의 배수 그러면 얘들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n이라는 것은 8의 약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8의 약수인데 그 중에서도 n의 최소값 저것을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1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1 알겠죠? A1 이건 뭐야? 1의 배수잖아. 1의 배수는 엄청 많은 거죠. 아무튼 얘들 다 포함하겠지. 물론 8도 됩니다. 8도 되고 4도 되고 다 되지만 가장 작은 값은 1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1 그래서 B는 1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121이다 이렇게 주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뭐 n의 최대값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최대값 그러면 8, 최소값 그러면 1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에 따라서 바꿔만 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7번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다른 이제 종류로 막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막 줄 때 이때 또 구하기. 자, 이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나오면 풀어줘야지. 자, 일단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자, 저것은 뭡니까? 이제 절대값이니까 일단 푼다면 X 빼기 2가 A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A. 여기를 다시 풀면 X하고 이제 2씩 다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여기다 A 더하기 자 요것이 이제 A의 집합이 되겠지. 이제 A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다구나 부등식으로. 그다음에 B의 집합은 이제 2차 부등식이 써졌으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줘야지. 자, 인수분해하면 X 그 다음에 6, 4, 24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요. 방향이 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B의 집합은 이제 다시 쓰면, 자, B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부동식이니까 마이너스 6에서 X가 4를 쓰는 거지. 자, 이 녀석이 B의 집합이겠다, 그 말이야. 자, 부동식 나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서 주고요. 근데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A 교집합 B가 B다. A랑 B의 공통인 게 B다. 저게 무슨 뜻이냐. 자, 벤다그램을 확인하면 돼요. A, B가 있는데 A 교집합 B는 여기죠, 지금. 근데 이 녀석이 B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녀석이 B. 근데 B는 원래 이거잖아요. 얘가 B라는 뜻은 이쪽에 원소가 없다. 그래서 얘가 B니까. B 전체니까. 그죠? 이쪽에 원소가 없어도 되다. 없다. 말이에요. 그 말은 B가 A에 들어있는 모양이지. 저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A를 정해주자. 그 소리.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녀석은 확정되니까 이런 건 수직선에서 푸는 거지. 자, 마이너스 6이 있고 4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B인 겁니다. 이게 딱 끝이하고. 근데 A는 여기부터 여기인데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B면 A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이 A가 돼줘야 저 말이 맞게 되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는 그걸 빼주고, 뻥 뚫어주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A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죠. 여기는 A 더하기 2고, 자, 요 녀석이 이렇게 되라, 그 말이야. 이렇게 되라. 자, 이렇게 되라, 그 말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 자, 요 녀석은 얘보다 작아야 된다, 그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되라고 검토한다 그랬어요. 등호라는 것은 이 녀석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똑같이 같아져도 되는가, 상관없지. 그래도 부분집합 영향 없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녀석 그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풀기까지 한다면 마이너스 A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A는 8 이상큼가 돼요. 이런 말이었어요. 자, 일단 정리해도 요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얘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될 조건이 이렇게 돼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을 넣어도 되는가, 요 녀석이 뭐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 말이야. 그렇게 가도 부분집합에 영향 없어요.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등을 넣어주는 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A, 자, 숫자만 넘긴다면 빼기니까 2죠. A가 2 이상 그 말이지. 자, 그럼 얘는 A가 8 이상 그 말이야. 자, A가 2 이상이고 A가 8 이상인데 이 두 개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랬지. 저 녀석은 얘보다 작아야 되고 이 녀석은 얘보다 커야 되고, 이게 동시에 그 말이야. 동시에이기 때문에 이것의 공통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2와 같거나 크다, 2와 같거나 크다 이런 게 있고, 8과 같거나 크다 되면 8과 같거나 크다. 자, 이 둘의 공통인 것은 여기잖아요. 동시에 만족이다 그 말은 공통인 거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A가 8과 같거나 크다. 자, 그러면 양수 A의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A 값은 8이다 그 말이에요. 최소값이. 이것이 답이다 그 말. 자, 8번도 이제 이렇게 막 부등식 조금 이제 길게 써졌는데, 먼저 A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써졌죠. 자, A 집합은 바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합시다. 자, 이것은 근이 마이너스 2, 얘는 3인데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는 2차 부등식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A의 집합이다. 자, 저런 거 나오면 바로 수직선을 표시하고. 자, 근데 B는 분자가 있어서 바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이것에 근이 뭐가 있으면 방향이 이쪽이니까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 막 그러면 되는 거지, 일단이. 자, B는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또 써졌어요. 자, 교집합 B가 이거래요. 2에서 3까지가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B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까맣게 칠해지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작은 근이 알파다, 큰 근이 베타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B인 거예요. B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A랑 B의 공통인 부분이, 일단 공통인 부분을 표현해봐야지. 2에서 3까지. 자, 근데 2에서 3까지인데 2는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등호니까 까맣게 칠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교집합이야.
여기가 교집합이다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막 이런 거지 B가. 이쪽으로 가야겠지. 이렇게. 대충 이 정도만 생각해 둡시다.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면 이쪽에 B의 나머지가 뭐 이렇게 온다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그래야 교집합이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런 개념이구나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합집합이 그거거든. A, B의 합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래요. 자, 합집합인데 이게 지금 A인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니까 이게 가다가 이 녀석이 7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2부터 7까지가 A, B의 합집합이 될 거 아니야. 아까 그 말에 맞춰서. 교집합은 여기가 되면서 합집합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합집합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상태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B라는 녀석이 2부터 7까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집합을 확인해보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B가 2부터 7까지 돼야 저 말에 맞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찾으라 그 말이야. B가 2부터 7이다 그러면 B는 2차 부등식이고 이것이 해다 그 말이야. 해라는 것은 x 빼기 2, x 빼기 7 이렇게 된 부등식인 거다 그 말이야.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인 걸로 맞춰서 보면 이런 거다 그 말이야. 요게 바로 B에 관련된 식이다 그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인 거니까 요걸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요런 식인 거야.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고 얘가 B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녀석이니까 이때 뭐 A, B를 물었는데 이때 A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나 보네. 또 오타가 좀 있나 보네. 양수 A의 최소값이 아니라 A, B를 구하는 건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수정을 안 해가지고 또 오타가 좀 생겼네요. 자, 이때는 이제 보통 A, B 값,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9, B 값은 14 그 말이야. A 더하기 B 값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뭘 잘못해서 잘못 써놨네. 양수 A의 최소값이 아니고 A, B 값 구하는 겁니다. A, B 값 알죠? 자, 앞에 문제랑 좀 섞여서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는 최소값이 아닙니다. 그냥 구하라는 것은 뭐 이런 거 구해라 이런 겁니다. A 값 구하라, B 값 구해라. 둘이 더한 것은 얼마냐 그런 거예요. 여기 같으면 A, B의 합이나 이렇게 묻게 되니까 A, B의 합이 얼마냐라고 문다면 둘이 합해서 5라고 써주면 되고 이렇게 답을 취하면 돼요. 좀 바쁘게 작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검토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잘못 써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좀 이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 결론에 질문 자체는 이제 그때 나오는 질문을 따서 답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2차 부등식 구하는 겁니다. A 값 얼마냐, B 값 얼마냐,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오타고요. 아무튼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이 얼마냐 물었다면 A 더하기 B 값은 5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수집합, 대칭 차집합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